명리공부 초보 탈출기 제2강 지지육합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육합의 제가 그 문구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정했는데, 그 이유가 지지가 이렇게 만나서 성수구를 이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위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합은 그냥 끌림에 의해서 아무 목적 없이도 만날 수 있는 무게합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육합은 음기와 양기가 만나서 성수를 채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육합의 작용은 우리가 천간은 생각이고 내가 꿈꾸는 이상이고 그리고 보여지는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천간과 이제 달리 지지는 우리 실제 인간의 삶이 뭐 잘되고 못되고 충돌하고 엮이고 서로 꼬이고 합을 해서 서로 기운을 실어주고 하는 이런 인간만상 모든 일들이 펼쳐지는 곳이 지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간에서 이제 꿈을 꾸었다면, 욕망하였다면 그것이 지지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사주의 주인공이 꿈꾸는 그 이상 무엇이 지지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지지의 글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간의 삶과 지지 이걸 막 섞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천간에서 이제 그 많은 글자들이 재성과 관련된 글자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관성과 관련된 글자들이 함께 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돈을 벌어야지, 내지는 돈과 관련된 생각이 많다, 그것을 욕망한다 라고 만약에 하였다면,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지의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운의 흐름이 재성,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운으로 흐르면 이제 그 사람의 꿈꾸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에서도, 그 사람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돈과 관련된 것과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지지가 구성되거나, 아니면 대운의 흐름 또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사람은 꿈꾸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겠죠. 왜냐면 이상은 크고 포부는 큰데 꿈은 큰데 지지가 그걸 받쳐주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그걸 받쳐주지 않으니 굉장히 이제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상과 현실이 다르니 뭐 천하태평 한량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건 8글자의 모양을 다 살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천간에서 내가 꾸었던 이상, 꿈, 욕망이 지지에서 어떻게 받쳐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지에서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이룰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천간은 그 사주의 주인공이 꿈꾸는 이상, 생각,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이고요. 그리고 지지는 그 사주의 주인공의 삶, 그리고 일의 예고라고 이제 천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는 그 일에 대한 결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의 글자를 볼 때와 지지의 글자를 볼 때 이렇게 해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간의 기운이 지상에 내려와 운기를 펼치는 모습이다. 그래서 천간의 기운이 지상에 내려와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 그 생각이 땅에서, 하늘의 생각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형상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육합은 지지 대 지지 사이의 음양을 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와 지지와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두 글자가 합하여 성수,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런 성수, 구를 이루도록 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합을 하였다면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겠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겠죠. 오늘 좀 많이 버벅버벅거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많은 동영상을 올려서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왜냐면 한꺼번에 제가 촬영을 하니까 목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지지의 육합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천간의 합은 우리가 생각이 묶인다, 서로 묶여서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각각의 구성 요소로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묶여서 전혀 다른 요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로서는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천간의 합은 꺼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지의 합은 이들이 합을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음양의 가장 완벽한 뜻을 세우는 것으로 부부의 합으로도 봅니다. 부부의 합은 그만큼 합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이루는가, 이들이 합을 해서 지지가 합을 해서 무엇을 이루는가를 살펴봤더니 지혜로운 일, 굉장히 생산적인 일, 그리고 총명하게 뭔가를 긍정적으로 이루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고 나쁘다를 물론 사주에서는 좋고 나쁘다 라는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지지의 육합은 천간의 합에 비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지지의 육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지의 음과 양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지지를 말씀드릴 때 요 표를 보여드렸었거든요. 아마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표가 기억나실 겁니다. 자, 잘하는 글자, 잘하는 글자는 음이 5개, 양이 하나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라는 12개의 지지를 살펴보면 잘하는 글자에서 잘하는 시기죠. 글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시기로 봐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곳에서는 이미 양이 하나가 생산이 되더라, 생겨났더라. 그리고 축에서는 양이 이미 2개가 만들어졌더라. 우리가 자월은 이미 12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울 때잖아요. 그렇지만 춥긴 하지만 그 내부 깊숙이 살펴보니 만약에 나무를 예를 든다면 그 나무를 살펴보니 이미 봄을 열기 위해서 이 양의 에너지가 하나 생겨났더라. 그래서 꽝꽝 얼었던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에서는 조금 더 양의 양의 에너지가 하나 더 생겨났기 때문에 자월보다는 조금 더 그 내부에서는 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축월은 우리 양력 1월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시절로 본다면 굉장히 춥죠. 근데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춥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미 양의 에너지가 2개 생겨나서 봄을 열려는 그런 준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에서는 양이 3개, 음이 3개, 그리고 묘에서는 이제 그 음양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죠. 묘월은 이미 3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느끼기에도 와 봄이 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묘월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죠. 봄꽃이 피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에 이르면 이미 양기가 5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음기는 아직 여전히 하나가 남아있죠. 그리고 사에 이르러서는 양기가 6개
6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는 이미 우리가 5월은 굉장히 덥습니다. 6월인데 더움에도 불구하고 이미 5월이 되면 그 내부에서는 찬기운이 하나씩 생기더라. 왜냐? 이 4월은 펼치는, 그 여름은 활짝 펼치는 것입니다. 발산하는 것이고, 그런데 확산하고 발산만 한다면 결실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월에는 이미 그 술에 이루는 그런 과일 혹은 열매 그런 것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월이 되면 음기가 하나 생겨서 상승하는 사의 기운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월에는 이미 음이 2개가 생기고 신월은 3개가 생깁니다. 지금 8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잖아요. 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기는 3개가 생겨났다. 그러면서 꽃이 활짝 피고 그 을경합으로 꽃이 지고 작은 열매가 맺힌 그 자리에 열매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는 6월에는 이게 양력으로 본다면 9월입니다. 6월에는 즉 9월에는 이미 그것이 이제 수확을 거둘 만큼 연걸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는 이제 헷갈일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오리 사과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월에는 음이 이제 이 5개가 생기고 양이 하나밖에 없죠. 이때는 그 여러분들 나중에 지지의 삼합을 이제 배우시면 아시게 될 건데 이 수월에서는 이미 양이라는 기운이 다 갖춰서 술이라는 것은 해자축을 열기 위해서 그런 양의 기운을 이렇게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합니다. 왜 가두어 두냐? 그러니까 불씨를 가두어 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불씨를 가두어 두는 이유가 또다시 인이라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의 그런 새로운 생명을 생산하기 위해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자축에 꺼지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확산하는 그것을 완전히 마무리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시기에는 음과 양이 어떤 그 관계에 있는지 얼마만큼의 그 음이 있고 얼마만큼의 양이 자리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지의 음양으로 지지합과 지지충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자축합하고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그리고 오미합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충은 보시면 전혀 다른 기운이 서로 한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기운을 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오충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지지충을 이제 새롭게 하겠지만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서로 다른 기운, 전혀 다른 기운이죠. 자는 음이 5개, 양이 하나인 반면에 오는 양이 5개, 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지의 충은 완전히 반대의 기운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자오충, 충미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해서 합을 아시면 합을 이렇게 에너지의 개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충 또한 쉽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충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지 육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축이 서로 합을 해서 뭘 만드냐면 플러스 1과 플러스 3이 만나서
플러스 3인 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자축합하여 생인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축이 합을 하여 봄을 열기 위한 인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은 해와 합을 해서 성수구,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성수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묘술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4 에너지, 그러니까 양의 에너지가 4개인 거고 음의 에너지가 5개인 술이 만나서 성수구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진유합, 금인데 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신합도 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오미합은, 오는 이제 사에서는 양의 에너지가 6개,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발달하고 확산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때가 사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4월인 거죠. 그리고 5월은 이미 이제 하나씩 음기가 생겨나서 그 확산하는 기운, 발산하는 에너지를 하나씩 이제 조금씩 거두어 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 신을 열기 위해, 신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이고 결실이고 그리고 수확을 위한 하나의 결정체인 거죠. 우리가 자연이든 인간이든 끊임없이 확산과 발산만 할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생산만 할 수 없잖아요. 생산한 걸 그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 뭐 판매를 해서 수확을 걷거나 아니면 자연으로 친다면 열매를 꽃이 열리고 거기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팽창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익어야 되잖아요. 익어야지 우리가 이제 그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오미합으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조금 더 열매가 연글 수 있도록 오미합으로, 오미합하여 생신한다, 신을 밀어준다, 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합의 열리는 이러하다. 그래서 자축합은 음기가 강하지만 이 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미약한 양기나마 보태서 이제 음을 생산하기 위해서 둘이가 이제 힘을 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미합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많은 발산과 확산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서서히 거두어 들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약한 음이나마 둘이가 합을 해서 이렇게 신을 밀어주기 위해서 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축합, 오미합, 그 외에는 전혀 반대의 기운이 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개가 합을 하여 뭔가를 이루기 위한 성수, 구를 생산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가 천간의 합은 그 생산하는 결과물이 중요하지만 지지의 합은 결과물이 무엇인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미합을 해서 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화가 이루어지는 화가 지지가 어떤 글자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화의 세력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미합해서 무조건 화가 된다, 100% 화가 된다 이렇게는 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신합이 돼서 금이 생산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주의 기운이 수가 많다면 수가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미합화, 사신합금, 진유합금 해서 이 생산되는 글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축합은 토를 만들어내지만 그 자축이라는 글자가 겨울의 글자이고 수를 머금은 글자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죠. 글자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수를 머금은 기운이기 때문에 토도 될 수 있지만 수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주의 구조가 물이 많은 사주이다. 그러면 자축합하여 수를 생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토라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뭘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자축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사주 해석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축합하여 생인한다. 그래서 미약한 양기나마 자에서는 하나가 생겨나고 양의 에너지가 축에서 하나 생겨나서 두 개가 세 개의 양, 두 개가 합해서 야, 네가 불씨 하나 가지고 있고 내가 불씨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불씨를 모아서 봄을 한번 열어볼래? 라고 의기투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축의 경우에는 가까이에서 합을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할 때 자 옆에 자 다음에 바로 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는 글자들이 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비밀스러운 관계나 가까운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자축이 자가 만약에 여자인 경우 축은 관이 되는 것이죠. 그죠? 편관이 되는 것이죠. 음이니까 편관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자인 나가, 축이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편관이 들어와서 합을 한다. 이러면 이건 뭐,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도 되는 합이라기보다는 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일적으로 좀 쓰이는 글자들의 합이다 이러면 남한테 다 드러내놓고 만천하에 알리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샤바샤바해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그 일이 진행되는구나, 겉으로는 떠들썩하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합이 굉장히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합이기 때문에 그 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운에서 들어와서 내가 여자인데 이 관이랑 합을 했다 이러면 이 관계는 좀처럼 깨지지 않는 관계이겠죠. 그리고 일적으로 만난 관계더라도 이 관계는 만약에 동업의 관계이다 이러면 이 관계가 깨지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축합과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라는 글자, 자라는 기운과 축이라는 기운이 한밤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깊은 밤을 의미하기 때문에 밤에 남들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뭔가를 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와 축이 가지는 그 에너지와 기운 그리고 시간, 계절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사고를 확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준에 자축합이 있을 경우에 각각의 글자를 충하는 글자가 운에서 들어올 때 합의 관계가 해체가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이 합은 굉장히 끈끈한 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체가 되지 않는 글자에 갖는 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해합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봄의 기상이잖아요. 초봄의 기상이잖아요. 그런데 해가 이렇게 수생목해서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낸다, 에너지를 생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해합 또한 엄마가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합력 또한 굉장히 강하고, 해가 인을 생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삼합을 배우실 때 12운성을 배우실 거거든요. 12운성이라는 것은 12개의 지지의 글자를 그 별자리의 기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최고의 점을 찍고 서서히 쇠퇴하고 죽고 묘자리 들어가서 흔적 없이 사라지고 다시 잉태되고 서서히 그 기운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이렇게 윤회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것을 윤회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12개의 그 운성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12운성으로 볼 때 요 해라는 글자는 목의 생지입니다. 목이 막 우리 태어난 아기처럼 그 막 생산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인해합은 해수가 목을 장생, 막 그러니까 길게 이제 오랫동안 생하는, 도와주는, 밀어주는
양육하는 그런 형태로 합의되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인이라는 글자와 해라는 글자는 우리 삼합으로 따질 때 그 처음에 시작하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의 글자라서 역마성을 가진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마의 속성을 지닌 글자가 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의 합이 사주에 있고 이것을 직업으로 이용하는 사주라면 역마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멀리까지 돌아다니는 직업이거나 아니면 요즘은 유통이나 무역도 역마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업종에 종사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애정관계에서도 역마의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이 이제 인의 합, 그러니까 내가 올해에 나는 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인이라는 그 올해가 이민년이지 않습니까? 인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나와 합을 했다. 합을 했다만 이민이 뭐 관일 수도 있고 여자인 경우에는 그 내 자식 자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만약에 합을 했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뭐 멀리 여행 가서 만났다 뭐 출장 가서 만났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 내 집 가까운 데서 그 인연을 만났다기보다는 내가 멀리 어딘가를 가서 이제 만났다 그런 사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만약에 내가 인을 가지고 해라는 인연과 이렇게 합을 했다 이러면 멀리 떨어져서 장거리 연애 상대라고도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주팔자의 8글자와 그리고 들어오는 그 운의 글자를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의 합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그 기운을 내가 직업으로 쓴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많이 움직임이 많은 직업, 그리고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역마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통신, 무역, 그런 거, 운송 이런 것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인연은 멀리 가서 만나는 사이 혹은 장거리 연애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묘술합은 화를 생산하지만 우리 이 생산하는 화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화의 경우에는 우리가 빛이라기보다는 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더운 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술이라는 글자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화의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불씨를 가두어 둔 그런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가두어 둔다고 말씀드렸죠? 해자축해를 잘 지나서 인이라는 것을 이제 잘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 불씨를 가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묘라는 글자는 인 다음에 오는 묘이잖아요. 그래서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가기 때문에 봄의 그 여리여리한 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봄에 피는 꽃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술이라는 것은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을 다 겪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으로 이야기할 때는 묘는 여리여리하고 어린 것, 술은 이미 성숙되어서 노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만났기 때문에 이미 술이라는 그 에너지는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것이죠. 그래서 재주가 뛰어나고 예술성이 뛰어난 걸로 봅니다. 시작과 끝이 만났으니 이 창의성 그리고 또 묘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작도 잘하고 마무리도 잘하겠죠. 그래서 이걸 인간관계로 볼 때는 신분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만, 왜냐하면 묘는 어린, 술은 이미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인간관계로 설명을 드린다면 뭐에 비유를 하면 이해를 잘 하실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은교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의 관계, 은교와 그 노 교수님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묘술합으로 생겨나는 화는 불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2운성으로 볼 때는 이 술의 입장으로 볼 때는 묘가 도화의 자리입니다. 도화의 자리고 예뻐 보이는 거죠. 복숭아꽃, 우리가 밭에 가면 복숭아꽃을 보고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술이 묘지가 됩니다. 창고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묘술합의 경우에는 도화지합이라고도 하고요. 음란지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창고와 같은 그런 으슥한 곳에서 합을 해서 열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묘한 관계로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 묘술 합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묘가 있는데 술이라는 인연, 그 운에서 만나서 합을 하였다. 그래서 뭐 연인이 되거나 결혼을 하였다. 이러면 아, 연세가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겠네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만약에 잘못 다른 사주 팔자의 그 글자랑 잘못 구성이 된다면 우리 은교와 같은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묘술합은 시작과 끝이 만난 글자 기운이다. 그래서 신분이나 나이 차이가 많은 관계를 뜻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진유합금, 진유합의 경우에는 이제 금이 되는 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토생금 해서 금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을 이루는 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의 합도는 무예의 합으로 강압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금이라는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술을 이야기하면 무술. 그래서 무예를 상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이라는 그 기운이 가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압적인 관계. 그래서 금이라는 것을 관으로 쓰는 사주는 그런 권력 집단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하자, 밀어붙이자 이러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에 진유합이 이제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는데 유라는 글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이라는 글자는 인묘진 해서 사오미를 열기 위한 글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열기보다는 나는 임묘진에서 이제 사라는 글자를 열어서 활짝 펼치고 발산해야 되는데 유라는 글자가 운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펼치려는 기운이 약해지겠죠. 그죠? 약해지고 내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내실을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겠죠. 운에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주를 해석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보다는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먼저 우위를 차지하거든요. 그 세력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진이라는 글자를 사주에서 가지고 있는데 유라는 그 기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것을 펼치려고 하는 마음은 계속 강한 상태에서 살아가겠죠. 왜냐하면 진이라는 글자는 사오미를 열기 위한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봄의 끝이니까 여름을 시작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봄과 여름을 이어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간절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간절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오미를 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산하고 확산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그러면 사주에서 그런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뭔가를 펼치고 시작하고 막 확장하고 그런 기운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주에 유라는 그런 기운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계속 확장하고 펼치는 것만 계속을 했겠죠. 그런데 운에서 유라는 기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주는 그동안 펼치고 확장하였다면 유라는 기운에 의해서 그 확장하고 펼쳤던 것을 거두어 드리고 내실을 다지고 그리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한 해는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주에서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유라는 글자를 사주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운에서 진이라는 글자가 들어왔다. 이러면 유라는 글자가 그 기운은 뭔가 촌철살인과 같은 서리빨 같은 그리고 냉정함, 합리적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진이 들어와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해에는 이 사람 쟤는 다른 해하고 달리 약간 조금 부드러워졌다 뭐 이렇게 지자한 척만 하더니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덜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이 늦은 봄을 거두면 만물이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진이라는 그 글자가 있는데 유라는 기운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봄이 가을을 안으면 봄에 내리는 서리는 물과 같은 것이 된다. 유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진이라는 기운이 들어오면 조금은 부드럽고 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신합을 해서 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신합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금이 된다기보다는 또 다른 그 글자의 기운에 의해서 뭐 수로도 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게 진유합해서 금이 되는 것은 금의 작용력이 아주 강하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신합은 12운성으로 역마와 망신의 합입니다. 사라는 글자도 시작하는 기운, 사유축의 그 시작하는 기운이고 신자진의 시작하는 기운이라서 사와 신도 역마와 역마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운성으로 본다면 서로가 역마와 망신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처음에는 망신의 관계이고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딱 들어가서 합을 하지만 이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서로가 망신을 이제 줄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합입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서로 망신을 당하는 관계이다. 합을 한 이후에 또 사신이 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형살 또한 배우게 되고 형살이라는 것은 서로 맞지 않아서 뭐 끼우고 조우고 깎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즐을 맞추는데 그 퍼즐이 딱 이게 그러니까 아규가 안 맞아서 조금 뭐 깎아내고 조이고 하는 그런 것을 형살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소라가 훅 끌려서 만났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안 묻는 게 너무 많아 우리는 그러면서 투닥투닥 싸우겠죠. 그러면서 서로가 망신 당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사신합으로 들어오는 그런 연인 관계, 인연의 관계는 그렇게 오래 가는 관계는 아니겠죠. 오래 가면 갈수록 서로가 망신살이 뻗치는 그런 관계이겠죠. 만약에 내가 운에서 이렇게 사신합으로 연인의 합이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관계는 결국은 길게 봤을 때는 좋은 관계는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미합입니다. 오미합을 해서 이 화의 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미합은 무엇을 하기 위한 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까 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가 더 굵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미가 합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시골에 살아서 아는데 이 열매가 맺히면 이 열매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약을 쓸 때가 있거든요. 영양제라는 것을 쓰는데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대로 가만히 놔두면 만약에
사과나 무슨 과일을 예를 들 때 이 자연 그대로 놔두면 이 스스로가 확장을 하고 이제 커지는 거죠. 열매가 커지고 자기 그 목만큼의 크기가 완성이 되면 거기서 점점점 단단해지고 당도도 높아지고 육질도 단단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익어 가는데 이 농부들이 이것을 조금 더 키우면 값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곳에 영양제를 막 넣거든요. 영양제를 넣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내실을 다지고 속으로 알차고 연걸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점점 부피만 더해가서 그렇게 해서 잘못 이제 농사가 지어진 것은 안에가 그 조직이 성걸어져서 푸석푸석하죠. 이게 단단한 맛이 아니고 푸석푸석한 그런 이제 과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미가 합을 해서 안으로 이제 내실을 다져서 결실을 더 단단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미합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 사주에 무한히 확장하는 사오가 있어서 확산, 발산만 하는 그런 그 일들을 했고 내가 일을 막 벌리기만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미라는 글자가 딱 들어와서 합을 하면 사오미가 마무리되면서 또 오미가 합을 해서 신이라는 그런 기운을 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확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하는 한 해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미 합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미가 합을 하느냐? 신을 생하기 위해서, 신의 기운을 이제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미가 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오라는 그런 기운과 미라는 기운은 여러분들 굉장히 더운 기운입니다. 안에는 그 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이죠. 에너지이죠. 그래서 오하고 미는 합을 하더라도 어떤 관계이냐면 제가 이제 비유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미합으로 들어와서 뭐 그런 인연, 연인 관계가 된다든지 하는 관계는 어떻게 하냐면 아 덥다 붙지 마라 좀 떨어져라 막 이런 관계인 거죠. 아 덥다 아우 날도 더워 죽겠네. 손은 무슨 손을 잡아 어깨는 무슨 어깨를 걸어 뭐 허리는 무슨 허리를 걸어 좀 떨어져라 아우 덥다 막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시원한 곳만 찾아다니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미는 모두 더운 성질로 발산력을 가지고 있어서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운동의 작용은 있지만 가까이 붙어 있는 모양은 아니다. 그래서 오미합의 경우에는 그 지지육합은 부부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미합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적인 합, 사회적인 합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나미는 발산하는 양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축합과는 달리 자축합은 은밀하고 남들이 보여지지 않는 공간이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미합은 그와는 반대로 남들 눈에 잘 띄는 공간 그런 에서 합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적인 합, 사회의 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그 기운들 그리고 얘들이 합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사주팔자를 보시면 해석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지 육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보실 게 그 지지 육합, 그러니까 지지의 글자들의 그 에너지 관계, 음이 몇 개이고 양이 몇 개인지 그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 지지합과 그리고 나중에 지지충을 할 때 이해가 더 빨리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지지삼합과 지지방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동영상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습 자료 닥터류 사주연구소의 네이버 블로그인데 여기 이제 올려 놓을 겁니다. 올려 놓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시다가 이 점은 내가 잘 모르겠고 누군가에게 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요 닥트류 사주 연구소에서 요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하고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이제 문자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시고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 내지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한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대답해 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 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저랑 통화 가능한 시간을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후속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시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이건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깝깝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께 저도 배웠지만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과 여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제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